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몇 가지 고민을 해봤어요. 우리가 요새 문화예술과 접목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. 뭐 다양하죠. 뭐 아까 얘기했던 컬처럴 테크놀로지 가지고 우리나라에는 뭐 컨텐츠 지능이라고 해서 뭐 미디어를 이용한 여러 가지의 뭐 예를 들면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고 또 뭐 문화 산업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돈을 들여주고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문화도시란 말도 굉장히 많이 써요.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뭐 문화를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화와 도시의 어떤 융합일 수 있겠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고민해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어떤 거와 함께 융합되어질 때 문화예술이라는 그 근원적인 어떤 에센스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땅과 융합되어졌을 때 그러한 에센스를 잘 융합도 돼야 되지만 또 잘 프로텍트하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한 큰 세 가지의 전제는 이런 거예요. 일단 우리가 융합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에 대한 이해. 그래서 뭐 요새 얘기하는 뭐 융합 인재, 융합 과학, 융합 의학 이런 거 보면 한 의사가 예를 들면 뭐 서양 그 의학에도 능통하고 또 우리 한의학에도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. 뭐 융합 인재 그러면 한 과목만 전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과목을 전공해서 그런 다양한 것들에서 뭔가 새로운 창의성을 드러낸다. 뭐 이러한 이제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문화예술 경영에서도 굉장히 오래 일을 해보면 맨 처음에 우리가 대학교나 대학원을 다닐 때 뭘 배우면 우리는 굉장히 얇고 넓은 지식을 배우게 되죠. 그거를 미국에서는 제너럴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마케팅 분야도 조금 알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인터테인먼트 로도 좀 이해하고 뭐 약간 뭐 법률 쪽도 이해하고 회계 쪽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획도 이해하고 예산도 이해하고 조금씩 다 이해하는 거죠.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고 필드에 나가게 되면 그 얄팍한 지식으로는 필드에서 전문가로 살아남을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필드에 나가면 전문가가 되기 시작해요. 예를 들면 나는 뭐 마케팅 전문가, 나는 무슨 예산 전문가, 나는 기획 전문가. 근데 그 전문가로 오랫동안 이제 경력을 쌓기 시작하면 10년, 15년, 20년 쌓기 시작하면 그 굉장히 깊은 전문성 다음에 다시 오는 어떤 단계가 또 다른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죠. 그 제너럴리스트는 처음에 제너럴리스트하고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면 기획 전문가로서 15년, 20년 했으면 그 기획 전문가는 자기가 기획을 할 때 단순히 그냥 기획적인 측면만 보는 게 아니라 마케팅적인 측면, 예산적인 측면 같은 것도 다 이해가 가능한 기획자가 되는 거죠. 그거와 마찬가지로 융합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물론 2개, 3개 영역이 합쳐지는 거지만 그냥 얄팍한 어떤 지식으로 다양한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좋은 융합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결국 융합은 굉장히 깊은 한 전문가가 그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의문, 문제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로서 다른 분야를 바라볼 때 자기 분야 안에서 찾을 수 없었던 어떤 해법, 또 다른 어떤 창의성, 또 다른 메소드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. 근데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2개, 3개가 합쳐졌을 때는 아마 거기에는 굉장히 쉘로한 얇은 창의성들이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생명이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창의성은 나오기 힘들 것이다. 그런 전제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이런 거예요.
만약 융합이라는 것이 한 분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두 분야, 세 분야가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면 그 새로운 것들이 나온 거에 대한 어떠한 이득, 뭔가 새로운 것들은 그 분야가 전부 다 뮤추얼리 서로 베너핏이 있어야 된다. 그러니까 서로에게 양쪽에 다 어떠한 이득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양쪽에 다 나눠져야 된다.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문화예술이 테크놀로지하고 뭔가 결합이 돼서 새로운 뭔가 나왔다고 쳐요.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문화예술은 굉장히 이용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테크놀로지 쪽은 굉장히 큰 이득을 보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득과 어떤 것들이 나왔다고 치죠. 그러면 그 이후에 문화예술 쪽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융합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게 되겠죠.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의 창의성, 한 번의 어떤 융합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계속 상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같이 발전해 나가는 그런 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. 너무 한쪽에서만 집중돼서 발전이 된다면.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양쪽 분야에 대한 리스펙, 존경과 또 양쪽 분야에서 서로에게 도움될 수 있는 과정을 찾아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인 것 같아요. 그 전제 안에서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결국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지원 정책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결과 위주의 정책, 결과 위주의 지원을 많이 하죠. 예를 들면 이 대표는 잘 알지만 컨텍스트 진흥원이라는 데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는데 굉장히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 지원을 해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과로 나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사실 그렇게 엄청난 결과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 지원을 받기 위해. 그러다 보니까 결과도 그렇게 큰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하는 과정 안에서의 어떤 중요성, 과정 안에서의 어떤 관계성들은 제대로 쌓지 못하고 나오는 결과들이 많다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와 같은 문제로 사실은 실패도 할 수 있고요. 어떤 걸 하다 보면 더욱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만났을 땐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. 왜냐하면 문화예술을 읽는 사람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기술에 있는 사람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는 건 단순히 그 특정한 어떤 지식, 날리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 대한 성향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잘 이해 못하는 과정 안에서 굉장히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막 서로 뭐를 하고 목표가 나왔으면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예를 들면 그러한 관계성, 과정 안에서의 중요성,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뭔가 즐거움이 찾아지고 실패를 하더라도 또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쌓이지 않으면 한 번의 관계성으로 끝나버리는, 그래서 뭔가를 또 기대하기엔 어렵게 되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문화예술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사실 문화예술이라는 건 그렇잖아요. 그 어느 인문학보다도 사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감수성, 감정, 감성적인 측면을 그 어떠한 인문학보다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인데 그러한 감성적이고 그런 미적이고 이런 것들을 어떤 딴 거와 같이 융합되어질 때에는 사실은 굉장히 델리케트한 문제인 거거든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시대에, 트렌드에 아니면 지원 정책에 맞춰서 그냥 너무 발빠른 행보를 통해서
과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발전시키고 어떨 때는 더 지켜나가야 되는 부분을 너무 쉽게 남들이 도용하게 만들어버리는 건 아닌가, 이러한 우려가 제일 저는 커요.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예술 안에서 융합이라는 걸 볼 때는 이런 세 가지, 제가 얘기했던 그런 세 가지의 전제는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.